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 박준호 기자입니다. 자, 이번에 부천에서 일어난 이 화재 사고 2부 순서인데요. 저희가 이번 2부에서는 소방의 화재 대응 작전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된 문제들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재 대응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바로 에어매트죠. 그런데 이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쟁점이 많습니다. 소방에서도 에어매트의 경우에는 가장 극한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많은 뉴스에서 다뤄졌지만 실제로 뭔가의 성능을 인정받는 것은 한 15m 정도. 실제 소방청의 이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도 15m 높이에서 뛰어내릴 때의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에어매트에 대해서만 성능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높은 높이에서 뛰어내렸을 때 운이 좋으면 사실 이게 뭐 부상 없이 구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사실 이거를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사항이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쉽게 단정 짓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시각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번외로 좀 돌리고 저희가 들여다볼 부분은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사실 이 문제 거론하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그 상황 전개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실제 팩트에 입각을 하느냐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부천 화재 현장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소방 대응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논란. 이 논란은요, 소방관들 사이에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하고요. 이게 동료 소방 공무원들조차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정도면 모두가 시시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이게 소방 대응 과정에서 에어매트에 대한 논란 말고 네.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디에서 뭐 보도된 적도 없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죠? 자, 어떤 문제예요? 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저희 소방방재신문에 여러 명의 소방관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해당 건물에 방수포를 쏘는 장면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진압 대응 방식이다. 라고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방수포.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소방에 관련된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수포에 대해서 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수포가 뭡니까? 네, 방수포는 그 소방 펌프차 상단에 고정을 해서 대용량 방수를 할 수 있도록 고압으로 물을 뿌리는 장비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이게 물대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물대포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물을 뿌려서 끄죠. 근데 이런 물대포가 왜 문제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관들 사이에서 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방수포가 왜 문제냐면요. 외부에서 이렇게 강한 물줄기로 건물 내에 물을 뿌리면 내부에서는 급격한 산소 유입이 일어나서 화염이 오히려 커지거나 또 역화하는 현상이 더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되면은 고온의 수증기가 발생을 해서 내부에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초래가 됩니다. 자, 그래요. 여기 지금 박 기자가 설명한 것과 같이 방수포는 굉장히 유용한 소방 장비이면서도 때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화재 직후 많은 방송사에서 이 방수포를 사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뉴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쉽게 말해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왜 저기다가 방수포를 저렇게 쏘고 있어? 야, 속에 뭐 소방대원이 있거나 구조 대상자가 있는데 저기다 저렇게 방수포를 쏘면 어떡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쉽게 체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직접 시험을 해서 위험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가 하나하나 이번 사고에 빗대서 어떠한 문제 또 어떻게 확인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17년 서울소방의 방수포의 위험성에 대해 시험한 영상입니다. 실제 주택 건물에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마네킹에 방화 헬멧과 방화복을 입혔습니다. 시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 모습입니다. 소방대원이 건물 내에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불은 소파 등 안에 있는 가연물을 타고 점차 확산하고 있고요. 불길과 함께 연기도 확산해서 내부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때 외부에서 방수포를 쏩니다. 방수포를 쏘자 내부는 마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그야말로 풍비박산납니다. 네, 서울소방은 단순히 실험 영상만 한 건 아니고 마네킹 안면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안면부의 온도가 얼마나 급상승하는지를 또 테스트를 했는데요. 불길과 함께 방수포를 쏘자마자 불이 역할을 하고 안면부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초 만에 52.3도에서 203.3도로 약 4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출입구 쪽에서 촬영하던 소방관들도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 시험 영상에서는 이렇게 직사죠, 직사. 일자로 방사하는 형태로 이제 물이 뿌려지게 되는데 그런 고압으로 화재 장소에 물이 뿌려졌을 때 반대쪽의 입구나 이런 그 내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긴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게 방수포를 쏘는 영상이 그때 당시에 뉴스들을 통해 보도가 됐지만 도대체 이 방수포를 쏜 시간은 정확히 몇 시냐?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퀘스천을 가졌던 거는 그러면 이게 속에 구해야 될 사람도 없는 상황, 또 소방대원들도 내부에서 모든 그 구조 대상자에 대한 수색이 끝난 상황이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취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취재를 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미 그쪽에서 목격을 하신 분들이나 기록을 하신 분들을 다시 만나서 또 다시 찾아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을 협조를 받아서 모든 타임라인들을 그려야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박 기자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그 취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방방재신문에 많은 소방관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보면 최초 발화지로 알려져 있던 810호의 불길이 일고 그곳을 향해서 방수포를 마구 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소방관들께서 초창기에 최초 발화지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방수포를 쐈을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대응 작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저희는 팩트 체크를 해야 했기에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또 향했습니다. 맞은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도 찾아가서 CCTV도 보고 또 건너편 건물 관리인께도 양해도 구해가지고 영상도 확보하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이제 영상과 사진 같은 것을 이제 입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목격자분들께서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또 다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물을 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분이 좀 기억이 잘못됐다 해서 흘려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계속 여쭤봐도 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공통된 답변이 뭐냐면 목격자분들은 호텔 외벽 오른쪽 부분에서 불길이 먼저 일었다. 그래서 소방관분들이 그곳을 향해서 방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최초 발화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최초에 예상했던 거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나서 810호에서 불이 난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불이 나는 걸 보고 바로 방수포를 쏘지 않았겠느냐? 사실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많은 소방관들, 소방조직 내부에서도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야, 저 초장부터 저렇게 방수포를 쏘면은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야 말아야겠다는 거야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한 것은 그러면 아주 처음부터 방수포를 쏜 건 아니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방수포를 그러면 정확하게 쏜 시간이 도대체 언제야? 이 궁금증을 저희 풀기 위해 계속해서 추적을 했고 많은 목격자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방수포를 쏠 때 당시에 찍힌 영상과 사진들을 다수를 입수했습니다. 일단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셨을 거고요. 저렇게 이제 방수포를 쏘는 영상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또, 뭐, 유사한 영상이긴 합니다. 한 번 더 봐야 될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 소방이 기자들한테 이제 뿌렸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소방 조직 내에서는 이런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신문사 같은 이런 그 언론 쪽에 배포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방수포를 쏘는 영상을 경기소방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배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네, 두 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이 두 개의 영상이 과연 똑같은 영상이냐, 아니면은 다른 영상이냐, 이거를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입수받은 영상에는 정확한 촬영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8시 52분부터 이 목격자분께서 촬영을 하신 거고요. 경기소방에서 웹퍼드에 올린 시간은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정확히 일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을 보면 이 영상에서 2분 후에 810호의 방수를 하기 때문에 방수포를 쏜 시각은 오후 8시 54분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 54분부터 한 몇 분 정도 쐈죠? 네, 이 영상을 보면 오후 8시 54분부터 8시 58분까지 약 4분가량 방수포를 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수포를 사용을 해서 불을 끕니다. 내부에 이제 일어난 810호 내부에 일어난 불을 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방수포의 고압력이 그 화재실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복도 쪽으로 향하는 현관문이 열려 있었단 말이죠. 그쪽에 이제 강한 물줄기로 인해서 이제 급격한 산소 유입이라 해서 이 화재도 급격하게 커졌을 것이고, 또 이게 고온 수증기가 생기면서 이게 좀 초래될 수 있는 위험들이 좀 다양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수포의 영상은 확실히 확인을 했고, 또 하나 저희가 확인을 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포를 저희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총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쏘고 2번 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시간차가 분명한 게 2회 정도가 되는데, 그 한 번은 정확한 시간을 저희가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영상을 찾아냈지만 이 찍으신 분이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바로 삭제를 하시고 누군가에게 카톡을 찍으신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보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의 형상은 있는데 이게 언제 찍혔는지 모르겠다. 근데 다만 방수포를 여러 차례 쏜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추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방수포를 쏜 시각, 저희가 8시 54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54분 때 이 호텔 내부에 구해야 할 구조 대상자가 아예 없고, 또 이미 수색도 다 끝난 상황이라면 사실 큰 문제될 게 전혀 없겠죠. 또 소방관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이 시간 이후에
그 속에는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셨는지, 또 소방대원의 작전 과정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걸 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대조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해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고요. 이 자료에는 소방이 시시각각 당시 화재 상황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또한 몇 시에 누구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의 성명 이런 거는 없지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분석을 방수포 쏜 시각과 대조해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어떻게 지금 봤나요? 네, 방수포를 쏜 시각은 설명드린 것처럼 오후 8시 54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고 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조 대상자가 4명이나 있었고요. 네, 안에서 대원들이 수색 그리고 화재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소방관들이 한창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나중에 발견된 이 4분 방수포를 쏘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좀 시간차가 있었는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시간차가 좀 몇십 분 정도 되죠? 네.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네. 일단 소방은 9시 2분에 805호에 있던 제실자 한 분을 구조를 하고요. 또 9시 28분에 또 다른 805호 제실자를, 그 다음에 나머지 2분, 803호 제실자 2분은 오후 9시 52분과 오후 9시 59분에 구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 구조 대상자가 건물 밖으로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이게 구조되었을 때 9시 59분이라는 건 방수포를 쏘고 난 이후에 약 1시간 이상 구조 대상자를 구해야 되는 활동을 했고, 소방대원도 속에 있었고, 또 일반 시민들도 투숙객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런 사실을 인지한 소방관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박 기자. 네. 일단은 소방관들의 실제 반응,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을 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안에 제실자와 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방수포를 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많은 소방공무원분들께 여쭤봤는데요. 한 소방공무원분께서는 초급지휘관 교육대에도 구획 화재 시 화재 진압 방법을 물었을 경우에 방수포를 쏜다고 하면 탈락을 시킨다. 방수포는 공장처럼 대량의 물이 필요하고 또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확실하게 판단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 또 소방관 분께서는 부천 화재 때 방수포를 쏘는 영상을 뉴스로 봤는데 진압 작전이 다 끝나고 이제 불만 꺼야 되는 상황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부에 구조해야 할 대상자와 소방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방수포를 쏜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명의 인터뷰 대상자의 말씀만 지금 설명을 해준 건데, 고위직에 있던 소방 그 지휘관 분께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수포를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니 이분은 참고로 한 지역의 본부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호텔과 같이 밀집된 실이 많고 또 복도가 형성된 구조에서 방수포를 사용하는 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작전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또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화재 직후에 한번 불거진 바가 있더라고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자신이 경기도 소방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요, 810호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방수포로 고압으로 쏘니 연기가 다 복도로 나갔겠지. 내부 상황 파악 안 하고 무지성으로 쏜 것이라며, 구획실 화재 때 내부에서 진압하는데 밖에서 방수포를 쏘면 소위 이제 욕이 나온다. 사우나에서 물 뿌리는 거랑 똑같아. 자신도 화상을 입을 뻔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커뮤니티 글을 단순히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사우나에서 물을 뿌리는 거랑 똑같아서 본인이 화상을 입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까 서두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압으로 화재실에다 그렇게 방수를 해버리면 반대편에서 진입을 하는 소방관이나 작전을 펼치는 소방관들은 고압력에 들어오는 압력으로 인한 화재의 양상 변화도 겪게 되지만 물이 갑작스럽게 불과 만나서 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고 고온의 수증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상을 입을 뻔한 적이 많다라는 거는 소방조직 내부에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거나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목소리가 지금 이 네티즌도 경기도에 계시는 소방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경기도의 소방관들에게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네, 경기 지역의 한 소방관분께서는 뒤집힌 공기안전 매트의 경우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구조 대상자가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방수포를 방사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알 사람들은 다 아시는 거고, 일단은 이게 이제 공론화 됐을 때는 소방에도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수포를 쐈느냐, 이런 의문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소방에 대한 실망감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또 이제 소방의 조직 입장에서는 창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이유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밝히는 거고, 또 이거를 밝혔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소방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방에서는 이런 작전 매뉴얼과 이 표준 작전 절차라고 이 SOP라고 부르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따지고 보면 어떨까? 이 문제가. 한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따르면요, SOP 207에 방수포를 활용한 주수 요령이 나옵니다. 그 요령을 보면 화재실 내에 진입대원이 있을 경우엔 원칙적으로 방수포 사용 금지입니다. 방수포를 사용할 때는 건물 내 진입대원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SOP에 좀 자세하게 보면 또 이런 내용이 가로가 쳐져서 써 있어요. 열기 역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그러니까 결국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서 따지고 가야 될 건 원칙적으로는 누군가 속에 있으면 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있으면.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물 내에 뭔가 진압대원과 이 사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뭐 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소방의 또 이제 그때 당시 화재 진압 대원들은 이 규정을 지킨 걸까요?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시 무전 상황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교신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과연 각 객실에 있었던 4명의 구조 대상자들과는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무전기를 주고 오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그분들을 옆에서 돌보지 않는 이상, 아니면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이상, 누구랑 뭐 상황실과 3자로서 통화를 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SOP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장비를 다 착용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화복도 입고 공기호흡기도 메고 각종 안전장비를 다 차고 있는 소방관들조차도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방수하면 안 돼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 일반 시민이 소방관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시민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물을 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쏘면 이거는 SOP를 어겼다고 봐야 되죠. 그죠? 내부의 소방관들도 시각이 똑같습니다. 물론 외부에 누군가가 나와서 얼굴을 대놓고서 이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뭐 뻔히 알지 않습니까? 공조직이라는 것이 내부 고발이라는 걸 잘못했다가는 본인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은 소방관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SOP는 위반이 맞습니다. 이 맞다라는 건 저희 생각도 그렇고 내부의 많은 소방관들이 SOP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의문점, 그들은
왜 방수포를 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야 할 때죠. 자,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방수포를 쏘는 이유가 내부에 있는 소방관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박 기자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일단은 현직 소방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사실 무분별한 방수포 사용 문제가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무분별하게 방수포를 쐈다고 하고요. 현장 활동 과정에선 투입 직전에 방수포 쏘지 말라고 이렇게 동료 대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해도 방수포를 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귀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SOP도 위반하고 현장 대원들도 방수포를 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쏘느냐? 소방대원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지휘관이나 현장 대원 모두 방수포의 위험을 아직 체감하지 못했거나 아예 모르는 대원들도 많다고 하고요. 또 각계전투식 작전을 벌이면서 방수포를 무작정 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시민들의 시선인데요.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 외부에서 진압작전을 펼쳐야 하는 소방관들 입장에선 시민분들의 시선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민 입장에서는 건물 내에 불길이 일고 있으면 왜 이렇게 물을 빨리 안 쏴? 불을 빨리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소방대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무지라는 것이 이 방수포에 대한 위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밑에서는 알지만 위에서 모르는 지휘관이 지휘를 했을 때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근데 이것보다 좀 중요하다고 소방관들이 보는 것은 외부에서 이제 시민들이 화재가 발생이 되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불난 구경이 제일 재밌다, 뭐 싸움 구경이 재밌다 이런 것처럼 불이 나면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꺼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록이 되고 또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장 밖에서 물을 뿌리지 않는 모습, 또 당장 밖에서 무언가 하지 않는다라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소방이 지금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적극적으로 불을 껐어? 뭐 이제 이런 따가운 시선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쏘고 보자.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수포를 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죠. 소방관 분들도 이게 답답하대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취재 과정에서 하시는 얘기는 자, 방수포를 쏜 거는 잘못된 게 맞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 시민들도 소방관들이 방수포를 무작정 쏴서 그 창문 쪽으로 많은 양의 물을 쏘아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좀 간절함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 여기서 이런 방수포에 관련한 이런 안타까운 소방관들의 그런 속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인터뷰 대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박 기자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소방관분께서는 화재 발생 현장에선 오히려 대상물의 내부에서 활동할 때 마음이 편하다. 더 힘이 들고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속마음을 전했고요. 또 다른 소방관은 소방의 방수포를 잘못 쏜다는 건 분명 많은 이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맞다며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소방관들의 지식 함양과 자성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국민분들께서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실망스러운 건 맞아요. 자, SOP라는 거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원칙이 있다면 소방은 과연 그 원칙을 중시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눈치를 중시 여겨야 될까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인식을 시키기 위한 소방의 홍보 활동이 중요할 것이고 일선 대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애로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못한 거는 소방 자신이고 결국 이런 표준 작전 절차라는 규정조차 어기는 상황까지 불러온 건 소방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저희가 방수포를 쏜 사실과 또 문제는 무엇이고 내부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는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안타까운 7명의 그 희생자가 있었고요. 이번 화재에서. 그렇다면 이 방수포를 쏜 것이 과연 그런 희생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저희는 이것 또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중하게 접근을 했고요. 방수포 방사 이후에 구조되신 4명의 신상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박 기자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방수포를 쏜 시각은 오후 8시 54분입니다. 이 시점은 안에 구조대상자가 총 4분이 계셨던 상황인데요. 이 4분이 언제 구조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오후 9시 2분과 오후 9시 28분에 805호 제실자 2분을 구조를 했고요. 또 오후 9시 52분과 9시 59분에 803호 제실자 2분 모두 구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방수포를 방수하고 나서도 구조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구조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방수포를 쏜 것이 과연 이분들한테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생존했는지, 또 어떤 상태로 구조가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 용해인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이 상황보고서의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다행히도 2분은 부상만 입으셨고요. 안타깝게도 2분은 숨지신 채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사실 이 의문이 좀 풀리지가 않았는데, 이 화재 사고 이후에 많은 언론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지금 이 마지막에 구조되신 분들 9시 52분, 그러니까 9시 50분 방수포를 쏘고 나서 한 1시간 후에 구조되신 분들이 가족들과 연락을 취한 시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사실 7시 57분 정도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커플분이 계셨던 걸로 이제 저희는 파악을 했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2분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유가족과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은 한 2시간 이후에 이제 구조가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는 되더라고요. 또 이제 생존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되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수포를 쏴서 이 4명의 구조 대상자분들께 뭔가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보기는 뭐 단정 짓기 어렵다. 뭐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추하건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수포를 쐈음에도 구조된 4명의 희생자분들은 뭐 시간차가 돌아가신 분들이 시간차가 있고, 또 구조되신 분들이 건강에 이제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게 방수포 쏜 게 문제가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SOP를 어겼잖아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고, 또 위험을 안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늠할 수 없는데, 일단 그 위험할 수 있는 걸 쏜 거잖아요. 쐈기 때문에 이 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요. 내부에서 이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은 실제 그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이 구조 활동과 진압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방수포를 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열과 함께 본인을 덮쳤다고 해도 말씀을 하기가 힘드시겠죠. 물론 저희도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함구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런 특수성이 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방관들이 이런 방수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소방관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방수포를 쏴서 구조대상자한테 피해를 입힐까봐 두렵고요. 또 내가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방수포를 쏴서 내가 다칠까봐 겁내고 있는 겁니다. 겁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가 결과론적으로 이게 경기가 끝났는데 뭐 아쉬운 거 찾고 아니면 잘한 거 찾고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작전상의 오류 혹은 원칙을 어겼다는 것,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소방관들도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소방 조직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아마 경기소방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이나 아니면 다른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우선은 방수를 한 각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실제 아까 보셨던 그 2017년도 실험 영상을 보면 그 물줄기는 거의 직사와 가깝죠. 수평적으로 좀 방사되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쐈기 때문에 뭐 그 영향성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사한 시간 자체가 화재가 일어난 지 꽤 흐른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의 여지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이 소방대원들과의 이런 소통도 뭐 이루어졌었다. 지금 저희가 무전 기록을 확보를 한 상태가 아니고 또 그 내용들을 못 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내부에는 구조 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조 대상자는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항변을 하는 것보다 실제 이런 구획 화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는 방수포를 유용하게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번 호텔처럼 내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실이 많고 복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획 화재에서는 어떻게 방수포를 사용하면 유용한지 또 어떻게 사용했을 때 덜 위험한지를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소방관들은 외국에는 이런 구획 화재와 방수포 사용 그리고 각 전술과 작전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전술을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런 소방관 분들께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문제 제발 공론화 됐으면 좋겠다. 공론화가 돼서 화재의 위험과 더해 이 작전으로 빚어지는 이 참사를 조기에 좀 막았으면 좋겠다.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 소방의 작전이나 이런 잘못도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이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방수포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저 위에 계시는 고위직 소방 공무원분들도 좀 알아주시고 또 잘 알지 못했던 현장 대원분들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화재 현장을 바라봐 주시는 국민들, 우리 시민들께서도 무분별한 방수포 사용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관 동료분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유익했다면 실제 구독도 좀 해주시고 유튜브가 좀 활성화돼서 이런 문제들을 사회에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 박준호 기자였습니다.